진동으로 해주시거나 무음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칭아입니다. 정말 굽이굽이 산길 따라서 정선에 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000m나 되는 높은 산에서 이렇게 산들이 널브러져 있고, 예전 같으면은 요즘에야 뭐 도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산 굽이 넘어도 쉽게 고개를 넘어서 만날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반나절이나 걸려서 어떻게 이 정선에 오셨을까. 정말 정선에 사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처음에 와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막막해서 울었고, 또 떠나려고 하는데 정이 들어서 떠나기 싫어서 울었다는 정선이랍니다. 그 정선은 산나물과 약초, 그리고 정선 아리랑 소리꾼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전국 으뜸 고장이 되었죠. 이 모두가 이 고장을 지킨 여러분들이 수고한 결과가 아닐까요? 정말 다시 한번 정선에 살고 계신 여러분께 존경과 찬사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행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정선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 주신 주요 내일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채훈 아시아 스키 연맹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김기철 전 도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선의 소리꾼들이시죠? 이정순님 오셨습니다. 이정희님 오셨습니다. 전재선님 오셨습니다. 남나경님 오셨습니다. 전희정님 자리하셨습니다. 윤돈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순장님 오셨습니다. 엄순봉님 함께 하셨습니다. 변계량님 오셨습니다. 네, 최숙련님 오셨습니다. 이분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장님 오셨습니다. 강옥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나라를 빛낸 소리꾼들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 정말 산길 따라서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한문화국제협회 가족들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외에도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연출 기획하신 이창주 감독님으로부터 들풀 연구소와 포럼 성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쓴 것 때문에 제 추한 얼굴이 안 보여서 다행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정선에서 12년간 살면서 다큐멘터리 맛과 멋을 전 세계에 알리고 많이 알렸습니다만, 그러면서 가장 정드는 곳이 소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소리하시는 분들의 애환이 너무 애달파서 언젠가는 포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마치 이제 대선 전략 오기 전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붙이게 되었고, 저희 연구소장님과 연구소 선생님과 함께 의견을 줄인 결과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물론 목적은 정선의 미래 발전이지만 정선의 꽃이요, 정선의 별 하면 소리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좀 더 돋보이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이 포럼에 담아내고 싶습니다. 지금 생중계로 전 세계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포럼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뜨거운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따가 사회자가 또 소개하시겠지만 여기에 단상에 오르시는 분들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걸출한 인물들입니다. 말씀 있을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기원의 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기후 팬데믹 위기와 지역사회의 개조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장으로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이시며 KBS 심야토론 진행자셨던 그리고 늦깎이 소설가로 데뷔하셨죠. 나영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은 토론장에서 국회의원들을 가장 신랄하게 꾸짖기로 아주 유명하시죠? 네. 네. 그리고 발제자로는 한민족 종교연합회 이사장님이신 이범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범찬 회장님은 국경의 행사나 청와대 공식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하시는 분이시고요. 국무총리 예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올림픽 스포츠 외교 위원장이신 윤광호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윤광호 위원장님은 세계 IOC 위원장님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영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특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북한 언어까지 능통하시답니다. 평생 모은 세계 올림픽 마스코트 기념품을 스포츠 기념관 권리로 기증하신 분이랍니다. 참 훌륭하시죠? 네, 그리고 전라북도 식문화관광진흥원장이시며 한문화국제협회 김관수 이사장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김관수 이사장님께서는 한식하면 그리고 비빔밥 하면은 세계 최고의 명인으로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하셨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저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 포럼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정성 포럼은요, 지난해 전주 포럼에 이어서 지방에서 열리는 두 번째 포럼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후 팬데믹 위기와 지역사회의 개조 전략,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 두기로 뛰어앉아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네, 코로나 사태가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델타다, 오미크론이다 해가지고 변이들까지 생겨서 점점 사태는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은 얼마나 계속이 될까요?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이 방역 전문가들은 입을 모두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전망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망조차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셈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는 생태계 교란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태계 교란은 또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시초는 기후변화인데요.
이 기후 변화의 책임은 또 어디 있냐면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야 되지요. 공장도 돌려야 되지요. 이러다 보면은 모두 기름을 떼는 일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떼면은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이것이 기후 온도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전 지구적인 연쇄적인 재앙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후 변화와 팬데믹 재앙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특히 정선에 사시는 우리 정선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쪽 민둥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습니까? 가리왕산으로 숨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봅시다 하는 이런 뜻에서 오늘 이 포럼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선만이라도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제 좀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 이범창 한국민주종교협의 회장님 나오셨고요. 윤광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님, 김관수 한문화국제협회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먼 곳에서 그야말로 참 어려운 걸음들을 하셨는데 패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패널들의 이 전문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모여지지가 않고 좀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먼저 패널들에게 한두 가지씩 질문을 드려서 우리 이 주제에 맞게 포커스를 이 주제에 맞춰서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패널들의 말씀 뒤에는 이 방청석에 계시는 정선 주민들의 말씀을 직접 현장의 소리로 생생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문제는 역시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선 주민들의 말씀을 자유롭게 이렇게 발언을 해주시면 그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범창 회장님께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학의 역사 연구를 깊이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곳 정선에도 옛날에 동학 농민혁명 같은 운동이 있었습니까? 예, 1894년에 그 동학혁명이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전투를 하다가 같은 해 11월 달에 공주 우금치라는 데서 일본군 광군 연합군과 동학군 간의 최대 격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그 동학군이 패배를 하고 뿔뿔이 흩어져 이제 숨게 되는데 이때 그 정부에서 소탕 작전을 하느라고 흩어진 동학군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학군들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정선에서도 도피해가면서 소규모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때만 해도 정선이 상당히 이제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런 저항 운동은 없기가 아마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이런 저항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정신이 맥맥히 흘렀다 이렇게 보겠는데 그런 것이 오늘날 어떻게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랄까 이런 게 정선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정선이라고 하면 동학과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
그 성장시키면 정선이 정말 세계에서 어떤 갈 수 있는 어떤 그 관광 자원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오래 전에 그 역사로부터 그런 정신이 숨어 있는 곳이 정선이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김남수 이사장님, 이 한국 음식 문화의 국제적인 선양에 큰 업적을 남겨오셨는데요. 음식 문화 측면이라는 쪽에서 볼 때 이 정선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정선에 오면서 이제 느낀 게, 좀 아시다시피 이제 유네스코 음식 창구시로 전주가 세계 4번째로 2007년도에가 등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음식 브랜드를 해서 안동 여러 가지 찜닭이라든가 안동 브랜드 있는데, 정선은 그야말로 완전히 그 산나물의 고장이고 정선의 식재료는 대한민국에 참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전주하면 한정식 비빔밥인데 이 산나물로 소스 개발도 하고 또 이 산나물을 통해 가지고 한정식 생산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어술이라든가 너무 좋은 그런 식재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고요. 오늘 그 가마솥도 한번 봤어요. 그래서 가마솥에서 나오는 우리의 음식 문화, 또 그전에는 가마솥 하나로 다 모든 것을 담아냈거든요. 100가지 음식을. 그래서 오늘 정선에서 이 천연먹이, 자연먹이, 음식의 메카로 갈 수 있는 이곳 주민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가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까 한번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식재료로 말하면 그야말로 아주 좋은 고장인데, 브랜드 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요새 칼라프리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SNS에서 40, 50대, 60대는 절대 SNS를 활용을 안 씁니다. 그래서 10대, 20대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음식이 변화해야 되고 새로운 융합을 해야 되고 뭔가 맛도 고급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즉 한국 음식을 최대한 끌어올리래. 또 우리의 소스를 잘 띄울 때 뭔가 칼라프리아 우중충하면 그 사진 보고 하나. 그래서 정선 맛집 검색을 했더니 영 형편없어요. 그래서 정선이라는 천년의 그 자원, 식재료 보호가 있음에도 칼라프하게 그런 부분들을 누군가 나서주지를 않구나. 그래서 이제는 뭔가 새롭게 정선의 그 좋은 식재료를 통해서 음식을 브랜드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윤광농 원장님. 우리 윤 원장은 그야말로 이 IOC 위원장하고도 아주 절친한 그런 사이에 있는 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평창 올림픽 때 정선이 알파인 경기가 열린 곳인데요. 이 경기장의 활용 문제는 아직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외국에서도 경기장 올림픽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쓸 데가 없기 때문에 경기장 활용 문제가 이 큰 문제인데, 그런 매우 모험적인 그런 선례가 하나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2010년, 2014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서 유치위원회 국제사무총장 됐고 조직위원회 다 치르면서 그 전 세계 경기장들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 FIS 국제스키연맹에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스 디자이너라고 있습니다. 스위스 사람인데 버나드 루시가 다니면서 세계 방방곡곡을 찾았는데 정선 여기 와서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게 아시아의 알프스가 여기 와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여서 이 코스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또 자연 친화를 만들기 위해서 스키 남자 여자 코스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 정도로 이렇게 환경을 많이 생각해서 만드는 정말 최고의 세계 인류 알파인 센터입니다. 다운힐 스키장. 그런데 제가 본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좋은 경기장을 사장시키는 거는 정말 우리 앞으로 후세대도 그렇고
이 전 세계 국제 스포츠나 이런 그 스키 가족들한테도 거덜한 아주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994년 노르웨이의 릴리함메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경기장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에 그 유타주에 있는 솔레이크 시티, 거기에 파크시티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알파인 경기장인데 거기는 워낙 또 유럽과 북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캐나다의 밴쿠버에 휘슬러 스키장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합쳐도 정선의 그 자연의 미와 이걸 능가하지 못한다고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버나드 루스라는 사람이 이 천혜에 정말 하늘에서 축복받은 땅이다 이렇게 해놓는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사장시킨다면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IOC 국제스키연맹과 공조해서 살리려는 운동을 아주 차분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그 간단히 여기서는 간단히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 국제스키연맹에서 이곳을 또 IOC에서도 전 세계 그 하이 레벨 트레이닝 센터, 그러니까 고단위 알파인 전지훈련장으로 공식 지정화해서 이 시설들을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방법이 없죠. 그런 식으로 살리려고 합니다. 네.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요. 10분 정도 너무 넘지 않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발언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문화국제협회, 한문화국제협회라는 우리 이제 한국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진정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 우리 한글, 한옥, 한식, 한지, 한복, 한소리. 우리 것이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화 산업들이 미래 세대에게 잘 전달돼서 우리 이후에 미국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JC, 라이온스, 노타리, YBM, BBS, 카네기, 크리스토퍼 수많은 단체들을 양산시키고 미국 문화가 한국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가 한국의 뿌리를 내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한문화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저희 한식 세계인의 3%에서 5% 모으면 우리 한국은 다른 거 수출 안 해도 한국은 엄청나게 경제적인 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선에 오면서 저는 한식의 세계화,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근데 한식의 세계화는 지역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 사람들이 결국 끊임없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 음식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이 주부들이 다 셰프가 돼 있다. 네. 가정 음식들이 상당히 발전돼 있고 또 이 발효음식 같은 것도 다들 잘해요. 근데 조금 더 칼라프하고 좀 더 매력 있게 글로벌화하고 이런 식의 이제 메뉴 구성을 못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인데,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결국 사람을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 왜냐면 그 아주머니가 음식을 다 잘해요. 근데 조리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것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한식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관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기가 주도하는 것들은 결국 많은 비용을 벌여가면서 결국 생산적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심히 하게 되면 이론보다는 실물에서 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좀 기다려주시면 죄송합니다만은 뭔가 그 강의는 잘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손님들이 오는데 가서 대사를 치거나 음식 등을 진행하는 들어가서 보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하고 이제 그 음식 면이나 또 교수들을 한번 이렇게 채용을 해봤더니 결국 그분들이 손님이 좀 많이 오니까 도망가요. 아유, 나 못해요. 근데 이웃집 아주머니들은
와서 음식을 비우시기도 잘하면 몇백 명이 와서 다 해냈더라 그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원도 정선을 와서 보니까 천년의 자연이 살아서 숨쉬고 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들풀들 산나물 종류가 아마 수백 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버섯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표고만 따도 보더라도 화고, 구로, 동구, 향신에서도 30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버섯들 또 야생초들 이런 들풀들은 우리 몸에 엄청 좋은 이제 식재료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젊은 세대들은 풀만 먹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육류하고 같이 곁들여서 소스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급 브랜드 음식을 만들어서 나갈 것이냐. 가령 뭐 곤드레 고등어를 만든다든가 그렇잖아요. 어술이 어떻게 보면 수육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전략적으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선이라는 곳은 우리 동강도 있고 또 뭐 오일장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 쪽도 참 힐링하기 좋은 그런 도장인데 결국 아무리 좋은 관광 상품을 갖고 있어도 그 지역에 맛있는 게 없으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때 최고 처음에 검색하는 게 맛집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강원도 쪽에 맛집을 어디를 많이 검색을 하느냐. 우리가 보는 시야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 속초 맛집, 정포대 맛집, 강릉 맛집 할 때 보면 정선이 훨씬 좋은 식재료를 갖고 있고 좋은 걸 갖고 있는데도 다른 지역이 훨씬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것은 그만큼 현대인들의 구매 맛집 그 매뉴얼을 짜지를 못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지역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뭔가 음식을 조화롭게 개발하고 내가 음식의 명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좀 이렇게 계속 정선에 대한 음식을 짜나갈 수 있는 학술 세미나도 하고 메뉴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해서 관과 또 학계와 이곳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음식의 주가 되는 것은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지 외부에서 와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메뉴에 대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지만 결국 지역민이 중심이 돼서 메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선 맛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정선군 행정에서 시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선 맛 아카데미라는 교육을 1기, 2기, 3기 계속 통해서 뭔가 이분들이 음식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 있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집합체, 결승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에 정선맛 아카데미라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셰프분들을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또 현재 나와 있는 음식들을 매뉴얼을 새롭게 짜고 또 컬러풀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주하면 비빔밥이에요. 그리고 한정식. 근데 그 두 가지만 정선에다 딱 갖다 꼭지를 붙여보면 요새 음식 선점하는 데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산채 비빔밥은 정선 브랜드 시켜버리면 돼요. 산나물 많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어느 지역에서 빨리 가져가면 그게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 비빔밥은 정선 비빔밥이다. 이것을 많이 지리적 표시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과 이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하나가 돼가지고 정선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전주 한정식도 유명하잖아요. 원래 전주가 비빔밥보다 60년대, 70년대 전주가 이제 만석분들도 많이 살고 호남평해가 기름진 곳이고 식재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주가 유명했던 것은 60년대 동아일보나 이런데 한정식이 유명했어요. 전주 한정식 하면 아주 뭐 진수 성찬이 나오고 아주 고관 대작들이 그리고 전주에 이제 요정들이 많이 돼요.
60년대, 70년대. 그러면 그 요정에서 이제 술 문화하다 보면 옛날에 회사를 구사니까 음식들을 손으로 만들어서 그 한 상을 이렇게 풍악을 울리면서 나왔을 때 그 상을 보고 놀래서 전주음식 유명해졌고 그 뒤로는 이제 전라도에 그 관광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 관광지들을 오시는 분들을 한정식으로 거기에 이제 들고 갈 수 있도록 하기가 어려우니까 80년대부터는 이제 비빔밥을 전주시가 브랜드화해서 지금 이제 비빔밥 매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선 삼나물 한정식 매장들하고 해서 보니까 그리고 정선의 비빔밥, 야 전주 비빔밥은 콩나물이 주재료고 육회, 정선에는 역시 사장초들이 많이 나오고 산나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기가 막히게 볶고 지우고 진짜 맛있게 메뉴를 짜면 그 음식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새 곤드레밥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이창규 감독님이 뭐 마이클 잭슨 전주 비빔밥 보고 뭐 최고라고 했듯이 정선 산나물 비빔밥 보면 뭐 정선에서 원빈이 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빈하고 이나영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빈 하면 또 한국 스타니까 그래서 원빈이나 이나영 같은 그런 음식을 어떻게 보면 한국 스타도 또 있는 걸 보자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정선의 어떤 메뉴, 음식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결국은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게 뭐냐. 산나물만 갖고는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뭐 한우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소속에 있는 돼지고기라든가 닭고기라든가 이런 것들과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이 산나물들을 하나의 음식과 융합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을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아카데미 교육실에서 장인을 지금부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정선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학계나 이제 우리 나영수 소장님들이 지금 다 이제 이번 장으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같이 이 정선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선의 음식을 브랜드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성찰을 해야 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고 뭔 소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 또 역사적인 가치들, 또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뭐 우리 윤광모 또 스포츠 원장 계십니까? 그렇게 효과적으로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선 산나물에 대한 그 연구 또 영양학 그런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인문학적으로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그러면 정선 음식에 대한 스토리 또 정선의 산나물이 어디가 좋은 것인지 또 서울이나 부산이라든가 지역에서 정선에 와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정선에 가면 웰빙, 아니 힐링,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길 수 있다. 관광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 음식이 어디가 좋은가? 왜 차별화됩니까? 당연히 물이 좋죠. 공기가 맑죠. 천혜의 그 자연 환경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식재료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쭉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인데 결국은 이 음식 문화는 마케팅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춘향전 영화를 보면 지금 돌아오면 잘 안 봐요. 너무 한국 우중충해가지고 보지 않아요. 지금 2020년도 한국은 엄청 탈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음식도, 일본 음식도, 뭐 양식도 모든 게
한국은 있잖아요. 간장, 된장, 고추장, 들깨가루, 우리 그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걸 통해서 약간씩 노방색을 담아내는 한국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한국 음식으로 약간씩 담을 수가 있거든요. 또 색깔도 좀 팔락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 노력을 해서 정서를 이게 네이버에 들어와서 찾아보면 음식을 먹으려고 우중충해서 누가 올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 그럼 어떻게 팔락하게 갈 것이냐. 그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그런 음식 맛있는 우리나라에 막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음식의 색깔을 이제는 2020년대에 20대, 30대, 10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색깔로 담아내주면 좀 육전하는 저는 눈으로도 먹지 그냥 음식 가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음식도 뭔가 미학있어야 되겠다. 음식을 좀 뭔가 고급스럽게 플러팅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담아내는 것도 진짜 하나하나 비주얼이 있어야 돼요. 과거하고 똑같으면 오늘 나 음식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색깔이나 누가 보면 그 음식들은 전국에서도 손님이 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점은 앞으로 정선이 새롭게 변화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듣기에 연구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 TF팀 구성. 이런 것은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이제 그렇다면은 정선이 무언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눈으로 먹는다. 이런 아주 명언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눈으로 먹기 위해서는 음식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되죠. 뭔가 이렇게 계속 음식도 하나로 고정돼 있어서는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현대인에게 맞춰가면서 눈으로 먹게 만들고 입으로 먹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꾸며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이것을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역시 민간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운동 형태로 어떻게 끌어가야 그러고 되는 것 같고 특히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정서는 조금 그런 쪽에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이범창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오늘 동학과 정선과 동학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가 어떻게 우리 기후 팬데믹 위기와 지역사회 개조의 어떤 전략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은 1860년에 경주에서 수은 최재우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창도가 됐습니다. 당시에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늘로부터 받은 도는 천도고 학은 동학이라고 그랬는데 그 조선조 말에 수많은 이 제자들이 몰려오면서 세간 사람들이 부르기에 동학교로 이렇게 부르게 돼서 계속해서 동학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이 동학이 1905년에 이 천도교로 이름이 바뀝니다만 이렇게 창도가 됐는데 수은 최재우 선생이 당시에 주장했던 말씀은 사람은 모두가 신을 모시고 있는 존재다. 그 전까지는 신은 저 하늘나라 어디 멀리 계시는 것. 그것이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또는 부처님이든
저 머나먼 곳에 계신 걸로 했었는데 수은 선생께서 그 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있다 해서 모든 사람이 신을 모신 존재니까 평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양반과 상놈에 대한 그 계급이 철저하게 유지됐던 조선조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 지배계층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64년에 이 수은 최재우 선생을 좌도 난정률이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차명에 처합니다. 대구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형을 당하자 그 수은 선생님의 남은 가족, 부인과 두 아들과 세 딸은 경주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피신을 하게 되는데 강원도 영월 소묘원이라는 아주 첩첩 산골로 숨어 사시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1871년에 그 2세 동학의 교조는 해월 최시영 선생님인데 스승이 차명을 당하고 나니까는 동학 교도들에 대한 탄압과 색출이 아주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월 선생님도 역시 제자들하고 같이 숨어 들어가서 산 것이 그 태백산 줄기에 여러 곳을 전전하시다가 7년이 지난 1871년에 그 동학교도 중에 이필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해월 선생님을 여러 차례 설득을 하고 애원도 하고 해서 우리 스승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동학교도가 너무 탄압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에 탐원을 합시다 라고 한 거를 처음에는 해월 스승님이 허락을 안 하시다가 나중에 하도 대여섯 번 졸라대니까 허락을 하십니다. 이때 그 동학교도가 영해부에 모인 동학교도가 약 600명이 됐는데 이필재 등의 지위에 따라서 영해부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관군들이 대포도 쏘고 하다가 결국 동학교도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오니까 도망을 가버리고 그때 당시 그 군수 죄송합니다. 이정이 잡혔습니다. 이 군수를 이필재가 그 직접 아니지만 그 부하가 목을 치는 바람에 군수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창고를 헐어서 주민들에게 돈과 식량을 나눠주고 동학교도들은 해산을 합니다. 이때 이제 정부에서 이웃곡을 해서 그 영해부로 관군을 보내가지고 동학교도들을 색출을 하는데 그때 색출돼서 그 사형을 당한 인원이 처음에 600명이 습격이 됐다 300명이 잡혀서 죽고 100여 명이 멀리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월 스승은 선생님은 제자들과 함께 태백산 줄기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숨어들다가 그 영월 소미원에 살고 계시는 스승 최재우 스승님의 가족이 사는 곳을 찾아갔다가 거기에서 그 가족들로부터 푸대접을 당하고 1박도 하지 못하고 산불을 헤매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해월 선생님이 태백산 어느 줄기에 바위 평평한 곳을 골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초막을 치고 살게 되는데 먹을 게 없으나 가진 것은 소금 한 줌과 된장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먹는 게 초근 목비로 정말 근근히 살다가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굶기를 한 10여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갈 곳이 없어 헤매다가 우연하게 그 영월 직동이라는 곳에 사는 박용걸이라는 분을 만나서 글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 박용걸 씨 집에서 이제 기거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원체 산골짜기가 되니까 관군들의 힘이 미쳐 거기까지는 수색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선 무은담 여러분 정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은담의 유인상이라고 하는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여러 번 과거에 낙방을 했습니다. 풍문에 이
해월 선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찾아갑니다. 영월 직동으로 가서 이 해월 선생님에게 여러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동학에 입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월 이 정선 지역에서 도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 이 정선 지역의 도인들이 약 80량을 모아서 이 스승인 해월 선생님에게 집과 텃밭을 사주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숨어서 지내는 동안에 1872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대수훈 선생께는 아들 둘과 딸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 세정이라고 하는 이 큰아들이 양양에 숨어 있다가 양양옥에 체포돼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그 부인과 수훈 선생님의 큰딸이 잡혀가게 되는데 얼마나 장을 맞았는지 결국은 이 큰아들이 그 양양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박씨 사모님이 영월 소묘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또 제자들이 정선 싸네, 혹시 싸네라고 아시는지요? 그 싸네가 쌀미자에 내천자 쓰는 미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때 원래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은 싸네라고 불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쌀내인데 니은은 탈락이 되고 이제 싸네가 됩니다. 싸네 면에서 사실 이제 숨어 사시다 보니까 제대로 그 잡수는 걸 못하고 도인들이 일부 양식을 대기는 했지만 그게 부족해가지고 흙을 배가 고파서 곰들의 나무래라든지 그쪽 지역에서 나는 산나물, 들나물 뜯어서 잡수고 하시다가 결국은 영양실조로 그 수훈 선생님의 사모님 그 부인 이름 성이 박씨인데 이 박씨 사모님도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동학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종교는 거의가 동학이 원류로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종교가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여 새로운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상당수는 이 동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문담과 싸네에 그 정선문화원과 그곳 주민들이 아주 그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알리는 간단한 비석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 동학이 발생된 지가 16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되면은 이 동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되면 이 두 곳은 하나는 그 대신사의 가족들이 사시던 곳, 그 사시다가 그 부인이 굶어서 돌아가신 곳, 싸네. 또 정선의 초기 동학교도가 됐던 무은담의 유인상 선생님이 사시던 곳, 이런 것이 동학의 크나큰 유적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두 곳을 잘 발전시키면 훗날에 이것이 크나큰 자원이 돼서 정선에도 수많은 동학 그 후예들이 찾아오는 좋은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은 무은담이라든지 싸네는 동학 교인들한테는 그 후예들한테는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유적지이고 더 잘 가꾸면 성지로라도 이렇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선의 싸네, 아이고 참 그런 곳이 있었군요. 그런데 거기서 박씨 부인이 굶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 동학 이야기를 들으면요 애절하고 안타까운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통합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한 말에 우리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기 직전에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 그럴 때 어떻게 민족 종교라는 것이 생겨났던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자는 뜻이지 무슨 종교 이런 종교를 믿자 저런 종교를 믿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동학은 우리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종교의 말하자면 대본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이제 파생을 했죠. 그런데 바로 이 사네라는 또 무음담이요? 무음담. 이런 곳은 정말 그냥 뭐 보존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날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 김관수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눈으로 먹는다 식으로 오늘날 또 변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살려갈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다음 윤광로 원장님. 예. 역시 국제 외교 무대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못 하셔요. 이제 뭔가 현대적인 기법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조금 자리를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앞으로 이제 정선이 내년에 또 대선도 있고 그래서 정말 세계 인류의 정선이 어떻게 탈바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자세히 오면 3시간짜리인데 이거를 15분 정도로 축약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세계 인류 정선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보고 싶다 정선화했잖아요. 그걸 이제 글로벌해갖고 우리도 We all miss you 정선 이렇게 좀 글로벌 마인드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자 순서는 이거 뭐 지나가고 이 개요 이거 뭐 골치 아프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안 나오는데요? 안 보여요? 네? 왜 안 나오지? 카메라 안 낀 것 같은데? 준비하신 것은 국제적으로 하셨는데 이 시설이 조금 네. 약간 빔이 안 되고. 네. 좀 켜봐 뭐. 그거 말했지 첫 번째. 근데 이게 왜 안 나와? 이거 핑을 한 아유, 제가 약간 호수몰인데 약간 예행 연습으로 봐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끝으로다가 이제 그 PPT를 하게 됐습니다. 자, 좀 봅니다. 순서 넘어가고, 뭐 유산 대책, 당면 과제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무기 선양하고 있든지 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대 효과, 그다음에 유산 관리의 필요성, 이거 다. 이제 엘리트 체육 시설이 이제 전국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 차원으로 프라이빗 섹터라고 하는데 그 수지 타산과 관리 주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마침 또 대선 시기도 왔으니까 이거를 좀 맞춰가자.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전환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정선 사업이 복원 예정, 근데 이제 복원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지금 좀 뭔가 뒤집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창 올림픽 플라자, 또 뭐 강릉 올림픽 파크, 평창 메뉴 레거시 이게 있습니다. 개폐식장이 보시면은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나 보면 현재 이게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
인적은 광고도 없고 뭐 이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다 없어졌는데 지금 나온 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 이게 정선에도 이런 기념관이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 보니 여기 이제 덜렁 그 성화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내면을 조금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평창에 관한 것만 지금 전부 다 실어놨습니다. 이렇게 매달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후 활용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일본이 정선 알파인 센터입니다. 알파인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다운힐, 활강 경기인데 스키의 꽃은 활강입니다. 다운힐. 그래서 이거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그 과제를 좀 아마 정선군에서 여러 뜻 있는 분들이 힘을 합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IBC도 지금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 수장고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후 활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제 평창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유산 관리의 거점이 이제 정선, 왜냐면 알파인이 스키의 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느냐 뭐냐 이거는 전부 아직도 지금 미정입니다. 그래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 가리왕산 이제 방법으로 잠깐만요. 자, 정선 알파인 센터 보존 계획. 이거는 이제 IOC와 국제 스키 연맹이 연계해서 이거를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못하는 걸 국제적인 우리가 응원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또 2024년에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또 이쪽 지역에서 열리니까 이거를 계기로 해서 다음 차기 정부에 이 한국 정부에게 이 중요성,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정선이고 강원도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는 코스를 만들어 놓고 이거 사장시킨 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IOC하고 FIS가 같이 또 대한스키협회 같이 합동을 해서 정선 알파인 센터를 IOC 및 국제스키연맹이 승인하는 지정 알파인 스키 센터 겸 고급 수준의 알파인 글로벌 훈련 센터. 그럼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럼 아까 정선의 그 먹거리 이게 힐링 허브 푸드, 그래갖고 정말 힐링이 되는 약초, 식약 동원 아닙니까? 이 정선의 음식을 먹으면 바로 모든 병이 치료되는데 또 공기와 맑은 물과 이걸 다 커버해 산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 유산의 아주 최고의 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왕산 알파인 센터를 이제 2024년까지는 지금 곤돌라가 지금 보존이 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곤돌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복원 대신에 이게 글로벌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정선을 알릴 수 있고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자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이 정선 국민, 강원도민들이 전부 청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청와대에도 청원도 하고 또 이 언론에도 알리고 그래갖고 이거를 또 국제적으로 또 호응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코스를 만들 때 정선의 산림 훼손을 최소화해서 만든 거고 또 그 옆에 또 이 5스타 호텔이 또 이렇게 질비하게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활용 못한다는 거는 정말 참 우리 후손에 대해도 얼굴을 못 들 수 있는 못 들 정도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선 알파인 센터를 보존하는 노하우가 어떻게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 위원장이 2022년 중반기에 방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차기 정부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을 무조건 오게 되면 면담을 하니까 이때 오는 이유는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도 점검하고 또 이 강릉의 IOC 올림픽 박물관하고 체결해서 강릉이 내년 2월 정도에 박물관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고 또 이제 정선까지 오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제 서울올림픽 유산 포럼을 또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했기 때문에 다 협조하고
콜라보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 면담할 때 평창 동계올림픽 핵심 유산으로 정선 알파인 센터를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걸 IOC 위원장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응해주면은 이거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해서 이거를 막으면은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정선은 정말 이 복원시키는 거는 그냥 그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복원시켜서 버리느니 전 세계 사람들의 유적지 또 전 세계 사람들의 스키의 최고 봉이 될 수 있도록 유지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숨어있던 정선이 정말 전 세계에 아주 빛을 발해서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이제 신임 강원도지사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시고 또 정선 군수 가는 후보 또 정선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국내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제 스포츠계적으로 이게 모든 섹터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2021년 6월 11일 날 환경청 해갖고 뭐 정선 가류항산 복원 추진 계획 골자 이걸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뭐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뭐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서명 운동을 해갖고 이거를 국제 스키연맹에도 보내고 또 IOC에도 보내고 또 아시아 스키연맹에도 보내고 이래서 전부 전 국민들이 이 알파인이 정선이 얼마나 좋은지 아까 얘기한 그 버나드루시라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그 알파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갖다 버리는 건 너무 이건 정말 후세 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스스로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전부 다 이 노란 꽃무늬 뭐 이렇게 하는데 생태 복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를 자연 천일을 다시 만들려면 500년 내지 1000년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또 다시 쓰이지도 않고 그거 대신에 오히려 정선 가류왕산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런 선물을 줬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서 요거를 좀 살리면 좋겠다라는 제가 그 요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기후변화, 아까 뭐 팬데믹도 나왔는데, 이게 현재 지금 그 IOC에서 또 ANOC라고 이제 206개 전 세계 올림픽위원회가 총 연합한 게 있습니다. 이제 내년 10월 열리죠. 그래서 이제 또 서울에서 열리는데, 그 웹이나, 그 웹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12월 초에. 그래서, 기후변화 실천 틀짜기 UN 스포츠 활동, 이런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가 일어났는데 이 기후변화 대책은 선수들의 건강, 또 경기장 표면과 시설물에 대한 피해, 이거 또 우리가 데미지를 많이 줄이고 스포츠 이벤트의 취소도 이거 만약에 우리가 복원한다고 하면 자연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부관 참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잘 살려서 그 주변을 경관과 아주 아주 영향력 있게 잘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스포츠 이벤트 취소 또는 해당 스포츠 포기, 행사 포기에 따른 스키 리조트의 자연설 감소, 기후변화 적응 조치인데 이거를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딴 나라에. 그러니까 정선에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활용해야죠. 이거는 정선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강원도 우리나라를 위한 것도 아시아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어떤 스키 시설 또 유적지로 길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IOC 위원장도 이거 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때가 있는데 이건 내년에 시동을 걸어야 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행동 강령도 있었고 기후변화 대응 추진이 이거는 탄소 이 정선처럼 탄소가 안 나오는 것도 없죠.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제 저는 이제 국제 스포츠 외교 연구원장인데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잠깐에 이제 요게 이제 제 연구원 사무실 내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뭐 올림픽에 뭐 많이 한다 그러는데 뭔가 봐야 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활동한 거 이렇게 약간 자랑지 아주 이거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그래서 여기 IOC에 가서 제가 직접 또 사진도 찍고 분들이 공부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저기 그림 보면은 저거는 평창 동일 미국 사람이 평창 동일을 전체를 스케치해서 만들어서 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그림 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화가도 만들고 또 창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이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OC 위원장 친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이죠? 강릉에서 명예시민집 제가 주자고 해서 제가 통역해주고 사진도 찍고 강릉의 이 시장, 그 당시 최명희 시장을 같이 모시고 IOC에 가서 박물관과 올림픽 박물관과 강릉 올림픽 박물관이 서로 협업하는 MOU 맺도록 제가 좀 스펙트니까 제가 뒤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와이나 그래서 제가 하고 이 마하 위원장도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움직여야지 우리는 안 움직이고 뭐 거기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보십시오. 저는 앞으로 인생은 무상 기증과 재능 기부의 삶,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 그래서 이 기증도 다 하고 제가 박물관을 갖고 있다 전체에 다 강릉에 기증을 했습니다. 정선에 기증하고 싶었더니 정선에는 그때 틀이 없어요. 그래서 정선에 따르게 뭔가 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까 강릉에 전화했더니 제 사진이랑 다 놓고 다 포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차마 제가 원래 오면서 저 소용없으면 정선으로 가져가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약간 계획이 이건 좀 어긋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배지 이거 제가 30년 동안 모았던 배지부터 시작해갖고 뭐 각종 이거 아주 일부입니다. 자 이런 거 보십시오. 훈장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와. 뭐 올림픽 훈장, IOC 훈장 뭐 전체. 그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제가 또 대한체육회장 후보입니다. 작년에 나가서 근데 뭐 국내에서 지금 이 막걸리를 제가 별로 안 먹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막걸리를 먹으면서 로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고무신 나눠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시험으로 실력으로 보면 제가 완전히 장원급제인데 이게 투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곤드레 막걸리 드시면 됩니다. 그 정선 막걸리 제가 좀 더 그래서 곤드레 막걸리 먹고 곤드레 만드레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은 여기 이제 이게 됐고 그다음에 이거 누군지 아시죠? 네. 박원순 씨한테 2030년 평양하고 이걸 하겠다고 해서 제가 위촉장 이것도 저는 무상 돈을 안 받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고 먹을 건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에 탐욕을 부리지 말자.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최근에 활동 사진 또 누군지 아시죠? 반기문 총장과도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거로 이렇게 이분 또 힘도 빌려서 정선이 글로벌 알파인 센터로 지정되는데 이분 파리에 손도 빌려야 되는데 이분 같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분에 이분이 또 IOC 윤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전부 다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자랑실 책을 한 20권 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최근에 낸 사진인데 IOC 위원장이 또 추천사를 써줍니다. 이 정도면 이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이 아니라 최근 이렇게 또 출판 기념회도 했고 뭐 등등.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좀 보면은 부산 명예시민입니다. 좀 정서는 아니지만 부산 명예시민 몽골에서 명예 박사학위 장점이라고 중국의 국가 주석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몇 명이나 되니까 이게 또 스포츠 얘기 되면 가능한 거죠. 또 문장 받고 또 프랑스의 작 시락 대통령 가서 만나고 이게 뭐 자꾸 자랑하는 거냐. 그래서 이게 팩트니까 뭐 자랑은 아니죠. 그래서 뭐 밀리언 마일 대한항공 200만 마일 타고 뭐 이러면서 결론이 뭐냐? 제가 이 모든 거를 하기 위한 것은 단 하나.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뭡니까? 2050년 세계 2위가 된다 우리가 통일돼서 이 모든 거를 남북한 통일 분권에서 이 기지를 전초 기지를 만드는데 스포츠가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제가 이렇게 우리 아들 딸들이 해준 보면서 이렇게 연금을 드리고 제 또 진시황이 또 옆에 있어 같이 여기는 우리 유재웅 아시아스평맹 사무총장이랑 같이 또 밥을 생일날 사주더라고요. 롯데에서. 그래서 이제 진시황에서 통일되듯이 우리도 통일되라는 바람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저희 그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국제적인 외교 전문가의 면모를 우리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이 자기 자랑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자랑거리가 없어가지고 사진이 있어야죠. 저희가 그래서 옛날 좀 사진을 찍어 놓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우리 윤광로 원장님이 지금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 경기장은 세계적인 유산이다. 그러니까 IOC나 이런 데서 말하자면 경기장으로 계속 남겨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론자들은 복원을 처음 조건부로 해서 그 경기장을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역시 복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또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윤 원장님의 생각에 상당히 기울어지는 이유가 극단적인 생태 복원은 거의 이제 어렵습니다. 많은 그 생태학자들이 주장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요, 역시 극단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니 옛날 원시림처럼 이렇게 자연을 복원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이미 지구의 모든 것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찍혀 있고 어느 정도인가는 훼손이 돼 있는데, 가령 정선의 경우에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저것을 복원을 하려면 돈이 더 드니 그대로 주면서 세계 유산으로 두면서 정선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문화적, 이런 외교적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자. 이제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고려를 해봐야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선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의 목소리,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여성분께서 먼저 한번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성함과 어디 사시는 분이신가 간단히 해주시고 말씀을 주십시오. 네, 정선에 거주하고 있고 정선 아리랑 전수의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희정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정선 아리랑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저는 이창조 감독님 직장을 퇴직하시고 정선에 오셔서 불모지 같은 정선 아리랑을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아무 도움이 되드리지 못합니다. 오늘 꼭 포럼에 참석을 해주십사 하셨는데 사실 포럼의 성격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뒤에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게 마이크를 주셨어요. 정말 난감합니다.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 하는지 참 난감한 그런 입장인데요. 저는 한 30년 가까이 정선 아리랑을 해왔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제가 정선 아리랑을 해오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제 정선 아리랑을 시작하면서 참 전 현직 군수님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 정선 아리랑이 이만큼 발전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정선 아리랑과 함께 해왔다고 지금 회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오랫동안 해왔으면 즐겁고 좋아야 하는데 정선 아리랑의 여건상 정선 아리랑은 나이를 먹으면 정선 아리랑을 떠나야, 정선 아리랑과 헤어져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설 무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정선 아리랑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사실 나이 많은 분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본의 아니게 정선 아리랑과 헤어져야 한다는
그런 아픔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후배들이 참 여러 곳에서 정선아리랑 후진양성을 위해서 학교에도 나가고 또 정선아리랑을 홍보하기 위해서 공연들도 하고 참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생에 비해서 좀 부족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크게 분청해서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러신다면 젊은 사람들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이 정선아리랑을 해서 도움이 안 되니까 정선아리랑을 안 배우는 거예요. 솔직히 정선아리랑이 젊은 사람들 기호에 맞게 흥미로운 그런 소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좀 더 큰 대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후배들을 위한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이제 그 학교에 나가는 교육 관계도 참 정선아리랑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다가가는 공연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가 더 큰 저희들의 소리하는 소리꾼들의 사명은 전승과 보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승과 보존을 위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더 크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저희들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정성군에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니까 정성군에서는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 물론 즐겁게 해드려서 한 번 더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 소리하는 입장에서는 잠깐의 그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보다는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보존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더 깊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신다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이 자리에서 두서없이 제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 이창준 감독님 좀 원망스럽습니다만 아무런 두서없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생생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뭐 아무 준비 없이 하셨다는데 말씀을 하셨다는데 아이고 저도 뭐 그동안 은퇴하기 전에는 이 말하는 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제가 많이 배워야 할 정도로 말씀을 잘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생 느꼈던 것을 지금 나오십니까? 그냥 말씀으로 나오십니까? 그러면서 중간중간 한숨을 쉬시는데 그 한숨이 그냥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전승 보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또 떠나야 된다. 또 가게에 아무 보탬도 안 된다. 그럼 결국 없어지죠. 그럼 무슨 전승이 되면 보존이 되겠습니까? 이건 글쎄요. 평생 30여 년 동안 소리꾼으로 살으셨는데 저런 말씀이 나이 드신 이 마당에 저런 말씀이 나오신다는 것은 그저 볼멘 목소리가 아니라 곰사 가서 정말 안타까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남성분 한 분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네네. 옆에 계시는 선생님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아리랑에 미쳐서 올해 43년 차 정선아리랑 이수자면서 문예예술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정선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도 등록이 되고 성함하고 사시는 곳 말씀하시겠죠? 이 지역에 살고 전재선입니다. 예.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된 바 있고요. 중요 무형문화재 129호로 등재되고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곳이 올해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뭐 지역에서 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못하고 그냥 기념식 정도 이렇게 공연을 간단하게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강원도 정선은 한때 한 14만 정도의 인구가 살았는데 강원도 그 석탄 합리화 사업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금은 한 3만여 인구가 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재 아리랑에 관련된 그 노고가 여러분들이 다 많지만 지역 세태의 그 어른들은 자꾸 이제 연세가 많아서 쇠퇴해지고 그 청소년들은 이제 밖으로 다 나가서 지역의 전승 문화가 상당히 지금 단절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뭐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도 잘 안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지역에 그 소리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만은 30여 년, 다 10여 년 이상 보통으로는 이렇게 소리를 바닥에 샜는데 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 유지가 안 된다는 것에서 청소년들이나 이제 전승 육성에 어려움이 있고요. 후진양성 발전이 말로만 되는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하고자 해도 생계 대책이 막연한 곳에서 전승유지라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선 아리랑 중에서 가사를 다 제외하고 아리랑 아라리요 나의 심정을 아리요 알아주리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소리의 세계에 43년 인생사를 밝히면서 저도 금년도 이제 60세 이상의 어떤 정형 관계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정식 단원으로 근무를 못하고 이상임 단원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노년층이 80대에서부터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30대 이러면 그 중간치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 계층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리랑이 이제 바깥에 있는 전공자로 다 채우는 작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강원도에 고유한 토리에 사투리가 있단 말입니다. 매나리 토리가 있는데 이걸 공부 안 하고 그냥 여기 사람 말을 만들어서 전공자들이 와서 금방 전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전통문화를 개성하는 어떤 그런 학자님들이라도 다 같이 함께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전승 보존 발전이 저희들 세대가 간 이후에도 호련히 되기를 좀 기원해 보고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뭐 이거 아리랑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는 시작을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이게 좋고 이 지역 문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던 부분인데 불구하고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년이 되면 이제 갈 곳이 없어지는 어떤 뭐 늙으면 무조건 뭐 다 가기야 가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과 또 현대 그 청년들과 중간계층들이 다 같이 함께 공유하고 또 이 지역을 찾아와서 아라리라는 그 소리를 어디에도 전라도 광주처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되기를 좀 희망해 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년) 소리꾼 인생.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말씀으로 결국 흐르시고 맙니다.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전 선생님 어떻습니까? 생계 유지 방안이 뭐 생각나시는 어떤 방안이 뭐 있으세요?
생계 유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관공서에서 여기는 다 이제 주는 어떤 그 하루의 일당이라고 그럴까요? 그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산업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기술자만큼도 못 받고 심지어는 요즘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8,560원 정도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그 청소년 내지는 그 현재 지금 생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전공생들이 먹고 살지 못하는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생계유지 대책 관계가 전 국민이 뭐 정성 국민이 다 아리랑해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공력이 쌓인 사람들은 거기 상응하는 어떤 절차적 그에 의해서 생계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과 다른 이런 그 물질적인 것을 말고도 체계적인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만약에 이렇게 가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예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 기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왜냐하면 교육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교육을 안 시켜요. 정산아리랑 교육을. 제 생각에, 짧은 생각으로 저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연계해서 이 지역의 예술단이라든지 뭐 장터라든지 노인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구축해서 가면 아마 정선아리랑과 이 지역에 사는 상생하는 어떤 그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전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예산 문제로 떨어지기가 쉽게 들리는데요. 예산은 부족하지. 그러면은 그래도 뭐 그렇게 예산이 없으니 어떠하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정선에 그 예산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강원랜드라는 큰 기업이 있고요. 거기에서 아마 정성군에 1년에 한 500억 정도를 아마 그 여러 가지 어떤 후진 관련된 그런 거나 복지 관련된 이런 예산이 제가 볼 때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선군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리랑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제가 알기는 뭐 예산서를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약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아마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정선 아리랑 분야에 약 한 20억, 30억만 투자를 한다면 아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말씀도 잠깐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한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예, 말씀해 주시죠.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선 괜찮죠? 예, 좋습니다. 네. 우선 지금 말씀해 주신 두 분, 객석에 계신 분들 목소리 괜찮지 않아요?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기후, 팬데믹 위기, 그 이후 우리 지역사회를 개조해보는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깊이 있는 준비를 해주신 우리 나영수 대단한 분이십니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이시면 방송과 통신과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하셨던 분이거든요. 박수 한번 드리시죠. 이범창 선생님, 민족의 뿌리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동학 그러면 종교적 색채가 아니고 민중봉기의 뿌리입니다. 이범창 선생님,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희망을, 폐광 지역의 어둠으로부터 빛을 다시 갤 수 있는 개광의 라이팅을 해주신
우리 윤강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니다. 먼 길 함께 해주신 전라북도 음식문화관광협회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발제를 또 맡아서 이제 수고해 주신 우리 김관수 원장님과 회원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연구, 주제 발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식구들은 우리 식구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정선의 문화. 이제 대한민국이 이 정도 컸으면요, 아시아에서는 자랑할 만합니다. 지구촌에서도 우리가 중심되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정선의 문화인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정선은 사실 산업다운 산업이 없던 곳입니다. 그리고 오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0년대 이후 광산 산업이 이제 합류하라는 비명 아래 폐광을 거듭하면서 폐광 지역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우리들이 새로이 정선이 탄생되는 줄 알았습니다. 인구는 15만이었고요. 지금 이제 3만 6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에 이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년에서 20년으로 특별히 연장이 됐습니다. 이제 민자가 투자될 수 있는 기반은 조성이 됐고요. 정선을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기능은 보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정선을 건설해 갈 것인가, 정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중요한 시기에 포럼을 준비해 주신 이창주 감독님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이런 기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방금 우리 윤강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18년도 2월 8일 저녁 8시 우리들은 흥분이었고 감동이었고 환희였습니다. 왜?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좌장 되시는 83세 김남기 선생님의 아리랑 완창이 전 세계인들의 안방의 TV를 통해서 생중계되었거든요. 이제 올림픽 문화유산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새 삶의 마중물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서는 지구촌의 중심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복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영수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워낙에 가파른 절벽을 이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을 이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그제 다녀왔습니다마는 저절로 자라나서, 바위 틈에서 저절로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나서 약 한 50cm 정도 자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식생복원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감히 윤강로 위원장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이 기회가 돼서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다시 글로벌 훈련센터로 활용하게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겠습니까? 뭐 질문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증인돼달라고 지금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정선은 거리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정선은 아리랑도 있지만요, 천년고차 정암사도 있고요, 화암팔경, 아우라지, 동강할미꽃, 동강에 빼어난 물길, 오일장, 그리고 바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알파인 센터, 그리고 남녘에 있는 강원랜드, 이런 것들을 엮으면 우리 35,000이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 반쯤은 정선의 여름 휴양지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께서 증인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도와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관수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 아카데미 전과 그룹의 용역을 통해서 실수 없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제 정선 아리랑을 하시는 분들, 또 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익었어요. 이제 설지 않고 익은 목소리예요. 여러분들 목소리 금방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보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전통의 소리는 전통의 소리대로 키워가야 되는데, 그리고 음악을 전문하신 분들은 전문하신 분들로 또 역시 또 다른 갈래를 키워가야 되는데, 한 곳에 묶어서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를 합니다. 안 되죠. 또 다른 문제는, 이제는 우르기 가야금을 치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되지 못하는 문화는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선 아리랑을 문화산업으로 키워가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우리들이 예산 조금 더 키워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문제, 그리고 전승 보전의 문제, 이들의 복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수치로 나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적어도 소리장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선 아리랑의 사업단 산업화 문화산업으로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책임질 만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이 기회가, 이 자료가 멀리 퍼질 것으로 믿고요. 우리들이 또 이것을 확산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색은 전통의 가치와 이름을 살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선의 지역색은 아리랑으로 시작되고 아리랑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의되는 분들에게 그 대가와 가치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전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모아서 함축된 에너지로, 그런 의미에서 끝나기 전에 아리랑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끝나기 전에 아리랑, 정선 아리랑 누가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정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신순자 선생님, 변혜량 선생님. 전대선 선생님. 예. 앞으로 나오셔서. 다 나와서 해주세요. 예. 다 올리기 듣고 싶어요. 다시 한번. 예. 전부 나오셔서 한번 해주시죠. 예. 여기 나와서 해주셔요. 앞으로 나와서 한번 해주시죠. 예. 같이 친구들 다 나와서 한번 해주세요. 그때 그 감동 듣고 싶어요. 밑에 한번 들려주셔요. 저도 그 감동 느끼고 싶어요. 손은 아무도 거셔야 돼. 거셔야 돼. 이제 마이크를 잡아서 이런 자리에 노래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여러 또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 앞에서 하려니 좀 마음이 떨립니다만은 제가 오래도록 했던 부분에 그 현대적으로 요즘 와서 말하자면 보편적인 것과 우리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소리를 배울 때와 뭔 차이점인가를 제가 조금 소리로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한곡 들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정선 아리랑이 박자도 없고 그냥 뭐 물박치고 그냥 막 흘렀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그냥 요즘으로 말하는 기타나 필이나 배금에 안 맞춰서 했을 뿐이지 너무너무 훌륭한 작곡자들이고 훌륭한 예술가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무형 문화재가 된 거예요. 유형 문화재는 이렇게 도면에 의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무형 문화재는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없는 것을 입에서 입을 전해서 이렇게 완 게 무형 유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곡 불러주세요. 여러분 못 부른다, 안 한다, 할 줄 모른다 이러다가도 못하는 소리를 하라고만 하니는 오장육복이 벌벌 떨려서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불렀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약간 콩나물 때가 이렇게 만들어서 바뀌어졌어요. 저희 조금 이제 명인들이라고 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아리랑 이렇게 된단 말이지. 길어져요. 늘어지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소리 초창기 할 때만 해도 아리랑 이렇게 빨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리랑 이만큼 늘어져요. 잘 살아서 그렇겠죠 아마. 먹는 음식 문화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 했던 소리를 제가 한 곡 들려드리고 요즘 보편적인 거 한 곡도 하고 이렇게 또 옆에 계시는 분들 들려드리게 하겠습니다.
못 먹는 소 한 잔을 날곤하지 말고 후원별 땅에 참던 큰애 길 날곤해 주게. 저희도 이렇게 배우고요. 요즘 이제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제 눈이 올라 비가 올라 억수장마 질러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다같이 하겠습니다. 부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은 또 아리랑이 힘도만 있는 게 아니고 마른 것도 있고 랩도 있고 이래요. 한 세 가지 있는데 여기 선생님들인데 빠른 거 하고 이제 연결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욕구만이랑 불러드리겠습니다. 산진매야 송진매야 해이진중보라매야 절뚝 밑에 풍경 달고 풍경 밑에 방울 달아 안남산 북가줄이 한 마리 툭 작아지고 조공중에 높이 쳐서 빙글뱅글 도는데 우리 집에 정통구리는 나랑 꼴 줄 몰라. 우리 집에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얼거매고 찌거매고 잔치다리 금백다리 노가지 나무지게에다 엽전 성냥 걸머지고 강릉 삼척에 소금 사러 가셨는데 백공년 구비구비 부디 잘 다녀오세요. 아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당신은 거기에 있고서 나는 여기에 있어도 말 한마디 못 전하니 천리로구나. 바쁘다 말고서 어깨 춤춘다. 정성같이 살기 좋은 곳 놀러 한번 오세요. 검은산 물밑이라도 해당화가 핍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여지없이 앙코를 불러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요. 이게 뭐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정선에 오면요 이렇게 아쉬움이 콕 남고 말아요.
뒷자락을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이 절대 사라지지를 않는 것이 바로 이 정선 같아요. 제가 벌써 오래전입니다만은 정선에서 가졌던 특이한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요. 정선 이것저것 좀 보고 5일장도 보고 뭐 거기 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정선 아리랑 부르신 거 그리고 보릿대 춤추는 할머니도 보고요. 뭐 그러고 이제 서울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귓병이 났어요. 귀에서 소리가 계속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질 듯 계속 이어지는 그 가락. 바로 정선 아리랑 가락이 귀에서 계속 금방 끊어질 것 같은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게 한 며칠 가더라고요. 귓병이 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선 아리랑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특이한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이 중독성이 매우 강한 그런 마력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처럼 외지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번 들으면은 이게 완전히 귓병이 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번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하튼 정선에 왔다 가면은 항상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정선 아리랑처럼 귓병이 날 정도로 마력이 뭔가 숨어 있는 그곳이 정선이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로 이러한 아쉬움, 이러한 마력, 이것이 정선의 무서운 잠재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그 잠재력이 정선 아리랑처럼 또 동강 한미꽃처럼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그야말로 학수고대하면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럼을 위해 수고해 주신 차장님과 발제자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아까 노랫말 가사처럼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 장마 질라나 아까 부르셨던 정선 아리랑 가사였죠. 동서 기온 차이로 태백산맥을 넘지 못하는 구름이 약간의 기온 차이로 비가 되기도 하고 또 눈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죠. 이 같은 자연 현상을 옛 어르신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의 지혜로 삼으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선의 소리꾼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오늘 포럼을 통해서 그리고 김민철 전 의원님 말씀에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죠. 그리고 그 1만여 수의 정선 아리랑 노래 가사에는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이 많이 담겨 있지만 또 그 노래말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우리가 우리 정선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 임광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의 그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내 나라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면은 멋진 고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선 아리랑도 활활 타오르겠죠. 네, 정말 가고 싶은 살고 싶은 그런 고장 정선이 되기를 기원하길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네, 포럼을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로 가시지 마시고 함께 당시 촬영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